하겠습니다. 문 쪽에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2017년 3월 10일 희생되신 태극기 애국열사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총선에 출마하신 출마자들과 또 자원봉사에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입니다. 또 각 지역의 애국 동지들의 헌신적인 선거운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하신 지 1114일째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살신성인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 총선에서 결과로 나타나지 못해서 죄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모든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들께 약속한 대로 6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2기 지도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총선의 모든 책임은 저 당대표인 조원진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기 전당대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해주신 서청원 위원장님과 허평한 위원장님께 당대표로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 투쟁과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독재 반대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단지 하나 지금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또 추스려야 될 일도 많습니다. 저 또한 동지들과 3년의 투쟁을 통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 지도부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6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2의 우리 공화당의 발전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시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중앙당직자 또 우리 책임당원 많은 분들이 각 지역 그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줄 때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후보들이나 당원분들의 그 모습은 어느 정당보다 훌륭했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과 희생이 애국의 모습이었고 그야말로 선거에서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감동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동지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당대표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어려운 선거 환경에서도 당의 명을 받아 출마해 주신 출마자분들 또 비례대표 후보자분들께 당대표로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답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단지 하나 국민께 다가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부족했지 않느냐 저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의 가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많은 변화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공화당에 입당한 지 한 40여일 만에 치른 선거에서 선거가 초라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3년간 전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권에 없었던 강한 단합과 투쟁을 해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공화당에 입당한 것은 조은진 대표를 비롯한 여기 체계원 여러분들, 간부 여러분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이 그 고생한 모습을 보고 저게 바로 정치의 신이다. 나도 몸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쭉 해왔던 것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늘 권력을 쫓는 부류, 또 하나는 신의와 그리고 포옹의 정치를 하는 그런 두 부류의 정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후자의 부분을 쭉 정치한 가치로서 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의의 정치입니다. 오늘 참 조 대표가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정치인 중에서 조은진 대표만큼 싸운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신의를 추구해온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또 그런 신의 정치의 지도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시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0년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몸을 담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마당에서도 즐겁고 아름답게 정치를 해왔다라고 저는 제 일기에 기록을 할 겁니다. 저희 정치 여정에 기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추구해 가면서 새로운 흐름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면은 언젠가는 국민으로부터 여러분들 껴안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 참 그동안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망하셨던 분들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늘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우리 당의 당뇨들 많이 안 계신데 좀 전해 주십시오. 당뇨 여러분들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임 대변인 참 고생 많이 했고 여러분들 늘 존경합니다. 최고님들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저희를 지지해 주신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꺼이 후보로 출마해 주시고 끝까지 완주해 주신 출마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대위원 공동위원장으로 전국을 한 2바퀴 돌고 서울을 집중적으로 돌았습니다만 어느 정당, 어느 후보보다도 현장에서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 구해내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결국 패배한 거 아닙니다. 원내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승리한 선거라고 봅니다. 이거 자화자찬이 아니고 변명이 아닙니다. 불과 3년 전 우리가 창당을 하고 조진 대표를 대선 후보로 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48,000표 받았습니다. 당시에 48,000표. 여러분은 아마 기억 안 하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우리 20만 표 받았어요. 3년 만에 거의 5배 지지를 늘었습니다. 이거 우리 간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조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후보를 사전에 내가지고 지역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느라고 하루빨리 대통령 구출하느라고 집회를 열면서 국민에게 호소했고 투쟁했던 겁니다. 저는 결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한선 당선 못 시킨 게 아쉬웠고 더욱이나 우리 당 대표인 조진 대표가 정말 대구에서 당선되어 올라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고대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결국 조진 대표를 찍어주면 1번이 되지 않느냐 이 프레임에 대고 가니까 분위기가 확산되더라고요. 결국 그걸 극복 못한 것이지 결코 조진 대표가 영향이 부여했거나 우리가 국민 지지로부터 소외받아서 이런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의 이 노선 투쟁,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으로 지켜내고 박근혜 대통령 구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구해나는 이 노선 투쟁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들이 투쟁이 옳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번에 180석 얻었다고 자만하는 지금 문재인 정권 반드시 연방제 개헌 밀어붙일 겁니다. 벌써 국가보안 폐지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들께서 아 맞아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하고 싸운 이유를 이제 알겠구나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진 대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잘 싸워왔어요. 조 대표 아니었으면 솔직히 그 흩어진 태극기 모아서 지금까지 저는 올 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 조진 대표께서 미래통합당하고 연대 또는 통합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느라고 사실은 시간도 다 보냈습니다. 끝까지 우리 후보 내지 않고 기다렸죠. 선거에 임박해서 그 후보들 서로 갖춰내느라고 우리 날밤 새웠습니다. 여기서 당직자들 침대 깔고 자면서 겨우 날짜 맞춰서 서로 접수해놓고 선거했는데 이 정도 지지 얻었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관되게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일관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당 조직을 정비하고 이번에 선거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고 명분이 옳아도 딱 두 가지예요. 이 언론에 보도를 안 해주고 우리가 국민에게 다 가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부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려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을 구석구석 파고들어서 조직을 하고 우리를 알리면서 조직을 하는 이게 사실 우리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당 조직을 안시일의 지구부터 준비를 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국 조직 전체를 다시 재정비하면서 우리가 지역위원장을 최대한 전부 임명을 시켜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언론 기대할 거 없습니다. 직접 다가가서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설득을 하고 우리 진정성을 알리고 설득을 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은 다음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우리 하기 나름대로 따라서 우리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서 독자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때야말로 보수 우파에 하나의 결집을 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큰 중심 역할을 해서 나라를 구하고 대통령을 구해내는 이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용기를 가지고 더 가열차게 매진합시다.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저와처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학자니까 잘 된다, 힘을 갖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학자로서 분석의 틀을 가지면 제가 이제 지역을 직접 가 있었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역사 교수로서 지역구에 간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완전히 맨땅 헤딩 박치기라고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집회 정당에서 선거를 꾸릴 수 있는 정당으로의 이제 한번 대규모로 한번 가봤거든요. 41개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적응력, 집회를 그것도 지금 태극기 만드는 거는데 집회 태극기하고 이제 선거 태극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회 정당에서 선거 정당으로의 탈바꿈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각 지역구에 얼마나 높게 들어갔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문제는 흘러간 물레방울처럼 유권자에게 각인될 수가 있다. 이 때문도 그렇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치는 아무리 선의가 있고 가정이 훌륭해도 결과가 나쁘면 끝이에요. 학자는 공부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저서라든가 논문이 많아도 대중들이 안 읽어도 됩니다. 제 논문이요. 어려워도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쟁과 정치는 결과에서 판가를 나는 겁니다. 그 민심을 우리가 얼마나 소화하고 변하는 민심을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 저는 이것이 정치 초년병인데 그것이 저는 정치라고 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정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 정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셋째, 이번 국민들이 미니 정당을 왜 해버렸어요? 미니 정당을. 여야 할 것 없이 미니 정당이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래통합당 제가 비판을 좀 자제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이 처음에 자충수를 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정당을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그렇게 그 100석이 넘는 미래통합당이 그것 가지고도 제대로 투쟁을 못했는데
또 위성장관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이쿠야 우리도 만들자 해서 당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 한 정당이 2개라든가 3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위헌수는 해야 돼 이런 거를. 그래서 미니 정당이 쓸 자리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비례도 찍으려 해도 말이죠. 지금 4개, 3개, 4개가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 공화당이라든가 무슨 뭐 태극기 집회 좀 찍어주라고 그걸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돕고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을 만드니까 여기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이쿠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거대 여야 정당들의 이런 위성정당을 통한 그 꼼수 정치. 예? 제가 뭐 정치한 지는 몇 년 안 됩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국제적으로 정당을 이렇게 하기가 좀 창피스럽습니다. 제가 뭐 국회 지역구에 뭐 당락을 떠나서 품격을 갖춰야 되고 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당으로서의.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지든 이긴지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되겠다. 지저분하게 싸울 게 아니라. 그런데 국민들은 미니 정당을 외면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정당상은 등록 안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제에서 거대 여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을 해가지고 거대 여야로 해가지고 리틀 매치로 쭉 정권을 가는데 거의 다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정당이 이스라엘도 정당이 10개가 넘어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대통령 중심되는 독재 정치가 되고 제3세계는 유럽 같은 데는 의원 내각제라 돼가지고 정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정당이 많이 가는 추세인데 다만 의원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당이 많아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유권자들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까다로워진다. 그러나 과거에 이 여야의 미국식으로 민주당 공화당식의 이런 그 프레임에 국민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선거 결과 한번 보십시오. 정당 보고 무조건 찍었습니다. 무조건 원투.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민정 씨가 이번에 되었습니까? 그분의 정치 경력, 오세훈하고 붙었는데 과연 정치 경력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를 가지고 지식이라든가 경륜을 볼 때 뭐 저 고민정 씨 비판하고 싶지 않는데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하는 것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정당을 주고 무조건 투명한 현실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를 가지고 미리 정당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다 기본도 좀 별로 그렇지 않은데 항상 우리가 자화자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제가 참 부산에서 동지들 엄청나게 많은 도움 받고 그 헌신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선거 기간 동안에 이주천 후보님의 선거 사무원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학교도 강의 날은 가지고 참여를 못하고 근데 어떤 날은 강의 없는 날은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제가 얻는 바가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 또 프레임이 뭐냐면 하여튼 양진영의 거대 정당 중심의 단결 결집 이게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소 정당들을 다 거의 완전히 수평 낙엽처럼 떨어지게 된 거죠. 그 흐름에 사실 우리 권한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날 우파 진영 그렇고 좌파 진영 그렇고 하여튼 제일 큰 정당 그제 정당 중심으로 몰아서 좌파 진영은 문재인 저 탄핵당할까 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우파 진영에서는 어떤 간에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프레임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선거 유지차를 타고 많이 다녀봤는데 사상입니다. 부산 사상.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걸 느꼈고 그 말은 뭐냐면 표는 주지 못하지만 손은 흔들어 줄 수 있다. 심리적 지지를 해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 당을 굉장히 많이 알렸다는 거. 그리고 우리 당이 태극기 집회 정당이라는 걸 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조직, 우리 정당 그 조직이 사실 중앙당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역 조직으로 확산되지 못해가지고 지역기관이 약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 우리 단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던 또 수학이었다. 그리고 우리만 알리게 된 게 또 값진 수학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 그 태극기 집회 정당으로서의 우리 공화당의 위상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180석 가까이 얻은 저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독주를 더 할 겁니다. 독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예컨대 국가보안법, 헌법 개정,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이런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 또 경제 침체, 퍼주기식, 이런 정책 이런 걸로 나오면 국민들의 불만과 그 저항은 더 강렬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걸 담아낼 그릇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공화당의 지난 역사, 투쟁의 역사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 공화당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을 했다는 자각을 하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또 이어가면서 또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좌파 독재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계속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는 우리 공화당이 약화되는 것, 우리 공화당이 약화되는 것은 1번 정당과 2번 정당이 우리 공화당을 약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우리 공화당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적이 좋아할 일을 우리가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 동지님들 단결하셔가지고 물론 일시적으로 약간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좀 맥이 빠지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몸을 추스려서 우리 단결력을 다시 회복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당원들 여러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중간에 우리 당원동 여러분들께서 보여준 그 헌신과 애당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선거대책 위원장 세 분을 모시고 또 총괄본부장으로 실무도 하다가 전국 유세현장을 한 2바퀴 돌면서 민심현장을 보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 당이 갖고 있는 또 장점과 단점도 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월 27일 날 저희들 제2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까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며칠 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데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현실 정치에 대한 인식 또 분단 국가에 살고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한계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인지를 하고 한 투표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치학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현 문재인 씨는 수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를 몇 사람 존경한다고 했는데 그런 집권 세력한테 200석 가까이 표를 줬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적으로 실패한 선거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고 건국 정신과
지금 우리가 누려온 시장경제 체제를 존중하는 국민이라면 절대로 이런 투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 너무 큰 실망을 했고 과연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이런 프레임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또 제도권으로 진출하지 못한 우리 공화당이 이거를 어떻게 접목해서 조금이라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과제 앞에서 망연자실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프고 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당이 이제 수심한 당원들과 앞으로 노선을 어떻게 설정하고 또 과감히 버릴 건 버리되 또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민심이 바다를 벗어나서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그 뼈아픈 현실적인 작업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민심 속으로 어떻게 접목해서 들어갈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 좀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에 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지만 우리가 외쳐왔던 그동안의 가치를 위한 정치, 또 구국의 정치, 또 국제정치 구도에서 우리 한국이 취한 이치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그런 외침들 이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융성하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난 외침이었다. 이거는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6월 27일 날 전당대 2기 지도부 구성까지 또 보충과정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아픈 것은 아픈 대로 치유하고 미래에 또 우리가 갖고 왔을 비전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 공화당을 응원해 주셨던 전 세계의 우리 동포 여러분들 이번 선거를 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느 때보다도 사람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후보자인 저 그리고 다른 많은 당원 동지분들과 함께 뛰었던 후보자분들도 똑같으시겠지만 후보자 본인보다 더 열성적으로 모든 걸 걸고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분들의 그 열정과 그 헌신을 봤을 때 정말 힘들어도 더 이상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제가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혹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다면 지금의 동지분들의 이런 상실감을 조금은 덮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분들 역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시 책임은 지도부들이 가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힘들고 버거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끝을 낸다면 진짜 이 다음에 우리 나라를 지킬 세력이 어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도 저도 확실히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을 내고 싶어도 끝을 낼 수 없는 마침표가 아니라 당장 다음 도약을 위한 쉼표를 찍어야 되는 순간이지 다시 나는 태극기를 꺾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카톡에 종종 보이시던데 결국 그런 분들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찾아올 것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싸웠던 우리 투사분들이 결코 이 나라의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태극기를 든 것은 사명이자 숙명이고 계속 나아가야 될 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조금 휴식은 필요하되 다시 동력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당 사무총장 스승근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해서 사의를 수리하고 박태우 최고위원을 사무총장 겸직으로 임명합니다.
그동안 선거기간 대행 역할을 해주셨는데 겸직으로 전당대회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고생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